자, 보세요. 네, 중앙고. 자, 1단원인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글의 종류. 그 앞에다가 쓰세요. 글의 종류가 아니, 그 앞에다가 페이지. 네, 내용 정리란 일부러 드린 겁니다. 자, 수필입니다. 글의 종류가 수필인데요. 수필은 다 아다시피 뭐 한다는 거야?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자, 형식이 자유롭다는 건 형식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형식이 뭐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자유롭다면서요. 말한 것처럼 형식이 있는데 그 틀이 자유롭다는 거지 형식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말한 것처럼 수필의 종류 생각하면 뭐 있어? 일기 또는 편지 같은 것들 있죠. 이거 형식 없어? 편지 쓸 때 어떻게 해? 누구누구에게 뭐 그동안 잘 있었니? 인사. 사실은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사연. 그러면서 뭐해? 다음에 또 연락할게. 마무리 인사.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틀을 깨버리고 정말 뭐해? 하고 싶은 얘기, 용건만 얘기해도 편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심? 자, 수필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생활 주변에서 잡다한 걸 소재로 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신변 잡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변 잡기적.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개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야?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뭐해? 바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교훈적. 아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둬야 되는 거고 보통은 수필의 종류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수필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래? 중수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인데요. 그냥 가벼운 수필이 아니라 바로 주제가 가볍다는 거예요. 주제가. 여기서 주제가 가볍다라는 것은 뭐 그냥 일상의 삶을 갖다가 돌아보는 얘기 이런 걸 소재로 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중수필은 무거울 중자죠. 이 주제가 무겁다는 겁니다. 주제가 무겁다라는 건요. 바로 뭐요? 바로 사회적인 얘기. 사회적인 시사 이야기를 갖다가 다루는 거. 그래서 보통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중수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거 김찬호의 뭐에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는 이거 경수필 쪽이야 중수필 쪽이야? 구글하셔야죠. 경수필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되게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은전한님? 피천득의 은전한님 같은 경우 뭐 하는 거야? 자신이 상해에 갔을 때 경험한 거예요. 어떤 그지 같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막 은전한입을 갖다가 뭐해? 막 모아놓고 굉장히 감탄하면서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모았습니까? 큰 돈을? 그러자 이거 누가 준 겁니까? 거지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줍니까? 뭐해? 한 입 한 입 한 입 모아서 뭐해? 또 큰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해?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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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10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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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1000원. 1000원 1000원 모아서 만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모았다는 거죠. 이런 그냥 우리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게 경수필이죠. 중수필은 사회적인 이야기. 대표적인 게 요거는 가장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해? 고전 그 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고전 수필도 설하고 기라고 나뉘거든. 설은 약간 경수필경이고 기 같은 게 약간 뭐해? 중수필이야. 대표적인 게 의학이라는 게 있어. 의로운 거위 이야기. 그래서 거위는 쌍으로 다니다가 한쪽이 죽으면 뭐해?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어. 그런 어떤 뭔가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한 의리 아니면 뭔가 배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거 그런 게 사회적인 이야기, 시사적인 이야기야. 그럼 요거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는 바로 뭐야? 청소년들에게 말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야? 너 살아가면서 꿈이 뭐니? 아직 잘 없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 저는 근데 예를 들면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확실해? 확신이 가? 아니요. 꼭 확신은 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때?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 거지. 청소년들에게 뭐 하는 거야? 약간 무거운 주제인 거죠. 어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플랜을 짤 때 뭐 하는 거야? 좀 막연해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 난 100% 이 꿈을 이룰 거야. 물론 그러면 좋겠지. 하지만 뭐 한다는 거야? 그렇게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자, 일단 첫 페이지 그냥 바로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바로 쓰면 그냥 쓰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건 내신이잖아. 일종의 오픈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해? 내가 봤을 땐 여기서 몇 문제 되겠어? 5문제? 5문제 좀 무리지. 그지? 많이 내봐야 뭐 하는 거야?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왜냐면 시험 범위가 몇 개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문제 수가 달라질 거니까.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겠어? 한 번만 생각하면 일단 글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겠지. 글의 종류나 특성을 물어볼 수 있다. 안 물어볼 수도 있어. 하지만 혹시 물어본다면 글의 종류나 특성을 물어볼 거라고. 응?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건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다가 밑줄을 그을 거라고. 이해가심? 그 밑줄을 걷을 때 그 밑줄 친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간다고. 왜냐면 모의고사나 하든가 아니면 그냥 뭐 수능의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소한 지문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지. 하지만 이건 내신이니까 뭐 하는 거야? 이미 시험 범위를 오픈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숙지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뭐에 절약이 될 수가 있겠지. 이해가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전체적인 문제야. 전체적인 거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싫으면 뭐 하는 거야? 요즘은 박스를 준단 말이야. 박스를 줘놓고 뭐 하는 거야? 윗작품에 대한 설명이다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줘버린다고. 그래서 설명을 갖다가 다양하게 뭐해? 문제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데 말하고 싶으면 뭐해? 그럴 수가 없는 문항수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보기 박스에서 기역서부터 미음 정도 줘놓고 뭐 하는 거야? 다음 중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은 해놓고 뭐해?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부분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좀 보시려면. 자, 보세요. 자, 일단은 네,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필기를 할 테니까 아시겠죠? 갑니다.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길지? 그러니까 나눠봐봐. 일단 읽는 걸로.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여기서 자르면 되지, 그지? 누가 젊은이가 어쩌라고 학교를 나왔다고. 그럼 졸업했다는 거네, 그지? 하나, 제 몫을 뭐에 하는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여기서 잘라야지. 누가 젊은이가 어쩌라고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란다고. 그럼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 그 다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이 어쩌라고 이 과정이 있다고.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이해가심?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래?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질문.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그렇지.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야. 또 하나 더 얘기하지.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건 어느 분야? 다른 말로 쓱 바꾸면 뭐해? 인생 전반에서만 해당한다. 맞아 안 맞아? 그럼 틀리는 거야. 문장을 잘 봐봐. 뭐라고 다시 해봐. 젊은이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흥미를 인생 전반에서만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왜? 그 앞에 뭐가 있어? 공부에서뿐 아니라라고 했잖아. 그럼 공부에서도 뭐예요? 말하고 싶으면 잃어야 돼? 안 잃어야 돼? 잃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젊은이들이 뭐예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공부에서도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도 흥미와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 얘기야. 두 개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문장을 안 읽고 그냥 쓱 보면 편하게 보면 그래. 그러니까 선생들은 이걸 노리는 거야. 얘가 과연 이걸 두 개 봤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한다는 거야? 말을 좀 더 편하게 준다면 중요한 것은 뭐에 공부에서는 상관이 없고 인생 전반에서만 흥미와 호기심을 잃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 틀린 거지. 이해가? 근데 이걸 쓱 바꿔서 뭐 한다는 거야? 뭐 인생 전반에서만 흥미를 잃지 않으면 된다. 이러면 또 틀린 거지. 왜? 국어에서 만 이런 보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only잖아. 그럼 공부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지. 이해가심? 이런 걸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해놓고 이렇게
말장난으로 줄 수 있다고. 중앙고는 1, 2, 3, 4, 5번의 선지의 말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저번에 말한 것처럼 뭐해? 학교 평균이 50점일 수도 있어. 물론 다수의 중앙고 애들은 지금 그런 생각 안 하겠지. 왜? 1학년 시험을 아직 안 봤으니까. 물론 올해 중간고사가 또 그러려는 법도 없어. 그런데 중앙고는 내 학교 중에서 시험이 제일 어렵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 어려운 이유는 선지 1, 2, 3, 4, 5번의 말이 어려워. 그래서 그 말을 파악하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면 공부 다 해도 점수가 안 나와. 보시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뭐가? 이것은 어쩌라고?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라는 거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지. 그럼 또 하나 질문하겠지. 뭐가? 이것은이 뭔데? 이것은이 그냥 이것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찔러야지. 뭐요? 이것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거. 오케이? 이건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얘기야.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거지? 이거 큰 따옴표 쳤잖아. 그지? 큰 따옴표 쳤으니까 뭐 하는 거야? 대사처리지. 누군가가 이걸 얘기하고 있다. 물론 쉽게 가면 서술자겠지. 이해가심? 그 다음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 그와 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대. 뭐가? 우리 사회가. 어쩌라고? 청소년을 이끌고 있다고. 그지? 이끄는 곳이 어느 쪽이야? 그와 정반대의 길이지. 그래서 뭐가 중요해? 그와지. 그와가 뭐야? 그렇지.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쪽이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뭐하고 있어? 호기심과 흥미를 어느 쪽? 잃는 쪽이지. 무슨 말 이해가? 그럼 우리 사회에 뭐에 대해서 언급된 거야? 문제점이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갖다가 뭐하고 있어? 지적했다라고 말해도 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지. 왜? 젊은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뭐하는 거야? 공부가 됐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전반부에서 뭐해? 호기심과 흥미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가?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야? 그 흥미와 호기심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이니까 뭐하는 거야? 주제가 무거울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봐봐.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간대. 누가? 사회가. 누구를? 젊은이들을. 그지?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 호기심을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또 젊은이들을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가고 있지. 이해가심? 그 얘기야.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 다음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누가?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누구한테? 젊은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지 말게 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야? 써 있는 걸로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인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은 갖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시간 낭비네? 그럼 뭘? 앞에 찔러봐. 뭘 어떻게 되지? 그렇지. 호기심과 흥미를 잃게 되겠지.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간 낭비인데 이거 뭐하러 하고 있어? 재미없네? 쓸데없네? 그러니까 호기심과 뭐해? 흥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심?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을 어렵게 반복해 놓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봐.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한 것이 청소년에게 뭐에 중요한 거라고?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다. 뭐가 중요한 것이. 어쩌라고?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가 있어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은 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여기까지 큰 따옴표가 닫혔지, 그치? 그럼 이걸 누가 말한 거지, 그치? 그 다음 봐봐. 뭐라고 나왔어?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저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 실린 글이다. 그럼 뭐하고 있어? 미국의 심리학자의 책에 담겨있는 글귀를 뭐한 거야? 인용한 거야.
그럼 뭘 물어보겠어? 윗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그럼 앞에 나온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 응? 그러니까 무슨 세 글자로 뭐라 그러겠어? 전문가 또는 권위자. 이해가심? 그럼 뭐라 그러겠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뭐 자신의 뭐를 생각, 주장까지는 이거 지금 말한 것처럼 중수필이니까 주장도 가능하거든. 그냥 유하게 부드럽게 말하면 그냥 생각, 자신의 생각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도 뭐 하는 거야? 청소년들이 꿈이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뭔가 좀 흥미를 갖고 한번 뭐해? 도전해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내가 말하니까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저명한 교수의 말을 끌어온 거지.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미국의 미하이라는 뭐해? 교수가 이런 말을 한 거야. 봐. 그럴 말 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뭐 하는 거야?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개 방식을 물어볼 수 있다고. 이해가심? 쓰는 건 이따 쓰고 일단 봐야지. 그 다음 봐. 이 글을 읽으니 누가? 글 쓰니까 어쩌라고 이 글을 읽었다고.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4컷짜리 만화 한 편이 생각난다. 누가? 글 쓰니까. 어쩌라고? 생각이 난다고. 뭐가 생각나? 갑자기 만화가 생각나는 거지. 그 만화는 4컷짜리고 그 만화는 오래전에 읽은 거지. 이렇게 나눠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주체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렇대. 그럼 또 하나. 이 글의 역할은 뭐야? 응? 이 글, 어른이 된다는 것에 실린 글의 역할은 뭐야? 이거 물어볼 수도 있지. 뭐지? 이 글을 읽으니까 뭐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옛날에 신문에서 보았던 만화가 생각났잖아. 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과거 회상이 되겠지. 국어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연결고리다. 이걸 매개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해? 과거 회상의 매개체. 싫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뭐해? 그 기억에 대한 매개체라고. 그러니까 이 책의 역할은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이 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읽었던 만화로 전환된다. 이해가심?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무작정 쓰기만 하면 그냥 불러준 대로 썼어. 이런 거야.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쓰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시험장 가서는 이거 뭐라고 써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틀리는 거야. 본인이 볼 줄 알아야지. 처음에 앞에 있는 큰 따옴표 친 거는 뭐 하는 거야? 미하이 교수의 뭐 한다는 거야? 저서에서 글을 끌어온 거고 이 글을 읽으니까 뭐 하는 거야? 나 옛날에 만화 읽었었는데 4컷짜리 만화? 그게 떠올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 만화의 내용이 뭔지가 나와야겠지. 자, 그 다음 봐봐.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묻는다. 이게 한 컷이겠지. 그지? 너 뭐하러 가야 하니? 그러자 뭐 그 다음에 아들이 대답하는 거지.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또 다시 묻는 거지.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마지막 컷이지. 아들이 다시 답한대. 화해하라고요. 메시지가 뭐야? 천천히 봐봐. 아버지가 너 뭐하러 가야 하니? 그러자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화해하려고요. 메시지가 뭐야? 앞에 걸 찔러야지. 여기서 생각하면 뭐야? 대학 가서 과외하겠다는 거야? 그걸 아빠와 아들이 대화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진짜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앞에 찔러야지. 미아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뭐 한다는 거야? 얘는 뭐가 없어? 그렇지. 호기심과 흥미가 없는 거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그냥 과외나 하지. 무슨 말 이해가? 그럼 지금 과외하고 있는 것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건 맞지만 대학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호기심이라든가 흥미가 있는 건 아니지. 가서 또 뭐 할 거야? 그냥 과외나 하지. 무슨 말 이해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에? 이 젊은이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걸 미하이 교수의 뭐에 글귀에서도 끌어온 거고 4컷의 만화를 통해서도 또 한번 강조를 한 것이. 그 다음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대. 누구나가. 어쩌라고? 어린 시절에 어른들에게 질문한다고. 질문하는 건 뭐예요? 또 자기 주변의 세계를 갖다가 뭐해? 반짝이는 눈으로 탐구한다고. 자, 그럼 뭐야? 내가 말해주면 내 거지. 한번 봐봐. 지금 이 글귀 왜 나온 거야? 내가 말해주는 건 말한 것처럼 그 다음 얘기야. 여기서 뭐가 보여? 앞에 거 버리면 안 돼. 내신에서 그냥 말한 것처럼 밑줄 그어주고 가로쳐주고 쓰기만 하고 그냥 그렇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가만히 봐봐. 어린 시절이 나왔잖아. 그치? 과거지? 과거에 뭐 했다는 거야? 누구나니까 뭐야? 모든 아이들이겠지? 어쩌라고? 반짝이는 눈으로. 눈이 반짝인다는 건 뭐 하는 거야? 그럼 그냥 반짝이는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럼 눈이 빛난다는 거잖아. 그지? 빛나는 눈으로 뭐해?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해. 왜 질문해? 언제 질문해? 궁금하니까. 그지? 궁금하다는 건 뭘 갖고 있다는 거야?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언제? 어린 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지? 이게 문제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온다면 뭐 다행인 거고,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봐봐.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대. 누가?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뭐 한다고? 점차 환경에 익숙해져. 그래서 어쩌라고? 환경에 익숙해져서 뭐 하지? 앞에 거 찔러야지. 호기심이 사라지는 건 결론인 거고, 앞에 있는 걸로 말하면 반짝이는 눈이 없어지겠지. 또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게 없어지겠지. 왜? 다들 학교에서도 뭐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질문해야 되는데, 야, 입 닥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뭐해? 질문하는 거 뭐해? 괜히 혼자 잘난 척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거든. 그럼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되게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참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흥미와 호기심을 상실해 간다는 거야. 이해가심?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거. 생각의 집이 건축됐다고. 잘 봐야지. 뭐가 건축됐어? 집이지. 집이 건축됐는데 그 집이 무슨 집이야? 생각의 집이라는 건 결국 뭐라는 거야? 생각이라는 거지. 그지? 생각을 갖다가 뭐에 집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의 집이 건축됐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생각의 틀이 정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서 뭐 하는 거야? 다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는 걸 익숙하게 알게 된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사회적인 통념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호기심과 흥미지. 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흥미가 서서히 쇠퇴한다. 뭐 하는 거야? 사라진다는 거지. 뭐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 다음,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뭐가 여러 가지 지식이 어쩌라고? 성장 과정. 아까 어린이에서 뭐 하는 거야?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되면, 젊은이로 성장하게 되면 딱딱한 형식이 뭐에? 지식이 주입된 거지. 그게 바로 뭐야? 앞에 나온 생각의 집이 건축되는 거겠지. 물론 자기 스스로보다는 뭐 하는 거야?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다음,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호기심과 흥미가 줄어드는 거겠지. 그러니까 호기심과 흥미를 말살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식의 딱딱함이겠지. 이해가심? 계속 같은 얘기야. 마지막,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부가 어쩌라고 대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뭐 하는 거야? 흥미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지. 그냥 성적 위주의 경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상황이 어쩌라고 획일화되고 있다고. 획일화되는 게 뭔데?
공부가 취업을 위한 도구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대. 뭐가? 지성이. 어쩌라고? 실종되어 버렸다고. 그럼 지성은 지식이다. 맞아, 안 맞아? 지성은 딱딱한 지식. 그럼 주입되는 지식이다. 맞아, 안 맞아? 왜 맞지? 그럼 실종되면 안 되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밑줄 그어주고 말 안 해주면 못 찾는 거지. 그 윗줄에 뭐 있었어, 아까? 지식이 있지.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됐지. 맞잖아. 그럼 지식이 주입됐으니까 우리 머리에 지식은 많아, 적어. 많겠지. 다만 딱딱한 그런 형식인 거지. 좋은 형식은 아닌 거지. 근데 그 밑에 봐봐. 뭐라 나왔어?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는 거잖아. 그럼 지성은 단순한 그 딱딱한 지식은 아니겠지. 왜? 딱딱한 지식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넣었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그럼 지성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지성 속에는 무슨 속성이 있어야 돼? 호기심과 흥미라는 속성이 있어야 말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심? 다른 거야. 딱딱한 지식은 집어 넣어준 거야. 이 딱딱한 지식은 바로 말한 것처럼 뭐야? 호기심과 흥미가 없는 거지. 이 말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줄 그어놓고 밑줄 두 개를 갖다가 뭐해? 비교할 수도 있단 말이야. 지성은 지금 말한 것처럼 거의 실종되어 버렸으니까 이걸 실종된 게 지금 잘 됐다는 게 아니잖아. 안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해? 여기는 흥미와 호기심이 있어야지. 그 다음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뭐가? 도구화된 공부가. 앞에 나온 게 바로 뭐겠어? 딱딱한 지식들이겠지. 그럼 도구화된 공부는 지성이 아니야. 아니어야겠지. 왜?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습니까? 열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 흥미나 호기심이겠지. 이해가시? 이 말들을 자유롭게 갖고 놀아야 된다고 대신은. 왜? 이미 시험 범위를 다 말해줬는데 이 정도도 공부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앙고의 스타일이라고. 그 다음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누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어쩌라고?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는다고. 그럼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야? 앞에 나온. 그렇지, 딱딱한 지식이야. 지성이 아니야. 아니지. 무슨 말 이해가?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누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어쩌라고?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본다. 이게 바로 뭐야? 오늘날의 현실이겠지. 그 현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냉소적인 게 뭐야? 응? 어려운 단어 아닌데. 고등학교에서 어휘 문제도 좀 치여. 냉소는 뭐야? 차가울래? 손은 약간 비웃듯이 아주 좀 치사하게 웃는 거 뭐라 그래? 옛날에 썩소라 그러지. 그 소가 뭐야? 웃을 소자야. 냉소는 차갑게 비웃는 거. 그걸 냉소라 그래. 자, 첫 페이지에서 말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미아이의 책 내용을 인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면서 뭐 하는 거야? 오늘날의 젊은이들 아니면 청소년들이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뭐 하는 거야? 딱딱한 지식들을 뭐 습득하면서 점점 뭐 하는 거야? 지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심?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써놓은 거야. 자, 이제 필기, 요거 필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젊은이 앞에 가로 여시고. 자,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밑줄 보시고요. 공부에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 밑줄 보세요.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가로 닫으시고. 자, 먼저 비단에다가 밑줄 보시고. 뭐예요, 이거? 비단은? 단지, 다만, 이런 얘기예요.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에다 밑줄 긋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글쓴이가 중시하는 요소라고 써놓으세요. 자, 가로친 부분에 써주세요. 뭐라 써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든 호기심과 흥미를 지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자, 이 글 자체는 글쓴이의 생각은 맞지? 글쓴이가 말한 건 아니야? 미하이가 말한 걸 끌어왔다는 건 자신의 생각과 유사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유사하다는 거야. 이 말을 글쓴이가 한 건 아니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생각은 같은 생각이겠지. 이해가심? 그 다음 이것에다 미치고 있고, 자, 이것이 앞에다 화살표 봐봐. 뭐에다, 그 바로 앞에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에다 화살표 그세요. 같은 말이죠.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앞에 가로하시고,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현대 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 비판이라고 써놓으세요. 문제점을 지적, 비판. 그만 찍고요. 젊은이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잃고 냉소와 무관심의 태도로 살아가는 현실. 중수필적 요소라고 써놓으세요. 중수필적인 요소죠.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현실에 대한 차가운 비웃음. 입니다. 살아봤자 뭐하겠어? 대학 나와봤자 뭐하겠어? 취직해봤자 뭐하겠어? 이런 식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흔히 산모, 사모 이런 말 하죠. 그죠? 결혼도 못하고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 무관심으로 몰고 간답니다. 자기 앞에 걸으시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고 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건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미하이와 동일한 글쓴이의 생각이자 주장이라고 써놓으세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큰 따옴표를 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직접 인용한 거야?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거야? 미하이의 책에 써져 있는 글귀를 인용한 거야. 하지만 글쓴이가 이걸 끌어왔다는 건 뭐에?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자신의 생각과 같으니까 끌어온 거지 다르면 끌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 청소년 앞에 걸으시고,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다. 가로 닫으시고요. 거기 매력을 가진 목표에다 미치우시고 요소 1이라고 쓰세요. 요소 1. 그 다음에 실력에다 미치고 있고 요소 2.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지, 그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젊은 청소년들이 공부나 현실을 살아가면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써놓으세요.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한 매력을 가진 목표고 또 하나는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미국 앞에 오르시고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저서 가로 닫으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중요하죠? 자,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일단 써놓으세요. 전문가나 권위자의 글을 인용하여 전문가나 권위자의 글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화함. 두 번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신뢰성을 부여한다 그래. 신뢰성, 믿을만하다는 거야. 뭐 이런 말을 갖다 옆집 아줌마가 꼭 무시할 건 아니지만 지나가는 아줌마가 얘기했다고 생각해봐.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미국의 심리학자야, 저명한 교수야,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써놓으세요. 세 번째도 중요하죠. 뭐요? 써놓으세요. 뒤에 연상되는 만화를 소개하기 위한 장치 또는 매개체라고 써놓으세요. 매개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에 실린 글이랍니다. 이 글을 읽으니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미치우세요.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자 이건 뭐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4컷짜리 만화 한 편이 생각난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약간 경수필적 요소도 있는 거죠. 오케이? 아버지 앞에 이러시고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묻는다. 야, 너 뭐하러 과외하니? 미치시고요. 자, 아버지의 질문의 핵심은 뭐야? 너 왜 과외하니는 다른 말로 해서 뭐야? 너 왜 공부하니? 이거지. 그럼 공부하려는 뭔가 목표나, 그지? 목적, 아니면 꿈이 뭐냐는 걸 묻는 거지. 누구다 밑줄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삶의 목표나 꿈, 호기심에 대한 아버지의 궁금증 첫 번째. 아버지의 질문의 의도가 그겁니다. 아들은 대답한대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아버지가 다시 묻는데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미치우세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뭐야? 궁금증 2라고 쓰세요. 뭐에 대한 궁금증? 아까 앞에하고 똑같죠. 학업의 목표나 꿈이라든가 아니면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건 뭐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뭐해? 아들이 대답한대. 과외하려고요. 과외하려고요 해도 미치고 있고 뭐야 이거? 흥미와 호기심을 뭐한 거? 상실한 모습. 당연히 아버지는 실망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자, 가로치고 써놓으세요. 과거 신문에서 읽은 만화를 소개하여 오늘날 청소년들이 삶의 목표가 없거나 호기심을 상실한 채 성장하는 현실 사회를 비판. 또 다른 말로는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이런 현실의 세태다 이런 얘기죠. 어린 앞에 이러시고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가로 닫고 거기 반짝이는 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주변 세계를 탐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가로친 불에다 뭐라 써야 돼? 써놓으세요. 어릴 적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지녔던 모습 제시. 현재화는 뭐해? 대조적이죠? 그런데 점차 앞에 오르시고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미치시고 이유 1.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이유 2. 생각의 집이 건축된다는 거 옆에다가 컴마칩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고정관념을 갖거나 사고의 틀이, 사고는 생각의 틀이, 사고의 틀이 획일화됨 또는 정형화됨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한 밑줄 보세요.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밑줄 신분에다가 사고의 틀이 고정되어 호기심과 흥미를 상실하는 문제점. 호기심과 흥미를 상실하는 문제점.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침보에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어릴 적과 달리 점점 성장하면서 호기심이 사라진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된 거겠죠. 종합하면 이게 이유 첫 번째예요. 밑에 성장 앞에 오르시고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차 줄어든다.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미쳐보세요.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라고 써놓으세요. 주입식 교육의 폐단.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밑줄 보세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미치시고요. 자, 이게 바로 써놓으세요. 고정된 지식이 주입되는 문제점. 괄호 닫으시고요. 자, 이게 바로 호기심이 사라지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크게 보면 이유 두 번째예요.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 보세요.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밑주시고요. 자, 지성 먼저 동그라미 친 거 써놓으세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 컴마 찍고 호기심과 흥미의 요소가 들어있음. 호기심과 흥미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관련이 있는 거죠. 밑줄 보세요.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에다가 써놓으세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습득하는 도구화된 지식으로 인한 문제 첫 번째. 도구화된 지식으로 인한 문제 첫 번째입니다. 도구화된 공부는요. 세모 치시고요. 도구화된 공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죠. 그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입시 위주의 공부나 취업을 위한 지식. 콤마 찍고 흥미, 호기심, X 이렇게 써놓으세요. 흥미나 호기심은 없는 거죠.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밑주시고요. 써놓으세요. 도구화된 지식으로 인한 문제 두 번째. 도구화된 지식으로 인한 문제 두 번째. 또 밑주보세요.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밑주시고요. 도구화된 지식으로 인한 문제 세 번째이자 이유죠. 그죠?
마지막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3과 무관한 지식 공부로 인해 3과 무관한 지식 공부로 인해 지성이 실종되는 문제 상황, 지성이 실종되는 문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뒤에다가 사선 하나, 맨 마지막 줄에다가 사선 하나 그시고, 자,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처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중간, 끝이에요. 누님이 마지막 수필은 뭐예요? 형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틀을 자유롭게 뭐에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지 형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처음이에요. 선 하나 찍으시고 써놓으세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지식 습득에 대한 비판 지식 습득에 대한 비판입니다.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넘기시죠. 아이고, 잘했다. 자, 역시 두 번째 페이지도 읽고 난 다음에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필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진정한 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가 진정한 알미 어떻게 발생하니? 그럼 진정한 알매는 딱딱한 지식이야? 지성이야? 지성 쪽이지. 그럼 호기심과 흥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쪽이겠지. 그지? 그럼 글쓴이가 원하는 공부야? 아니야? 맞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관심사에 따라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봐, 지성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지성,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지성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 거기 써있는 것처럼? 관심사를 따라야 돼. 그럼 관심사를 따른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지성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다른 말로 뭐예요? 관심사가 있다.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관심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뭐가 있다는 거야? 호기심이 있다는 거지. 또는 흥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이해가심? 같은 말이야 그게. 그걸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해. 관찰하고 독서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살펴보는 거지. 억지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는 거야?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흥미가 있는 거지. 이해가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지성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데 뭐가 실마리가? 무슨 실마리? 실마리가 뭐야? 단서지. 무슨 실마리를 말하는 거야? 바로 앞에 찔르면 되지. 생각하지 마. 바로 앞에 있잖아. 뭐하는 실마리? 지성을 읽어낼 수 있는 실마리. 그 실마리는 뭐라고?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고. 자기가 나 지성으로 습득해봐야지. 나 호기심 가져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건데 궁금해지겠지. 그지? 뒤에 이어져야겠지. 봐. 예를 들어 예시의 전개 방식이지.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디 해머른. 이 사람이 예시겠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참을미가 심했다고 한다. 그 사람의 경험.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가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뭐지? 앞에 찔러봐. 이게? 좀 더 볼까? 별자리를 보게 됐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참을미를 잊을 수 있었고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졌지. 그렇지. 거기 앞에 우연히 실마리가 생겨난 거지.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관심사에 의해서 뭐가 생겨난 거야? 지성이지. 그지? 이 직업이 어쨌든 직업으로 간 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라면 할 말은 없지. 하지만 자기가 흥미를 느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했으니까 뭐 한 거야?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지성을 살린 거겠지. 그것도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그 말이야. 이렇듯 어릴 때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뭐 한 거야?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발전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지성을 이루고 지성이 이루어서 뭐 한 거야? 직업이 된 거지. 정말 난 저기 뭐 딱히 흥미는 없는데 저기 굉장히 안정된 직장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거는 이런 케이스는 아니겠지. 이해가시? 물론 흥미가 있었다면 할 말이 없는데 흥미도 없는데 그냥 저기 뭐 월급 잘 나오고 뭐 정년퇴직 되게 길고 뭐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만화 컷이겠지, 그지? 그다음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 위에 누구야? 해머리지, 그잖아. 이 행운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하면 우연히 관심사가 지성이 돼서 직업이 된 사람들이겠지. 오케이? 알고 나면 더럽게 쉬운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 봐.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공부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어. 그러겠지. 지금 말한 것처럼 해머리 케이스처럼 그럼 나도 진짜 우연한 계기로 뭐 하는 거야? 흥미를 가져볼까? 그 흥미가 뭐 한 거야? 점점 성장해서 지성이 되고 지성이 돼서 뭐 하는 거야? 직업이 되고 자신의 진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럼 되게 용기 나도 해볼까? 이런 용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들 그런 경우 많잖아. 뭐해? 뭐 김연아 키즈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연하게 올림픽을 봤는데 김연아가 뭐 하는 거야? 뭐 스케이팅 하는 걸 보고 그 꿈을 가졌었겠지. 그래서 점점 스케이팅이라든가 아니면 피겨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그 나름 분야의 지성과 그지? 진로를 선택해서 나름 성공했다면 뭐 어쨌든 자신의 꿈 아니면 뭐에 흥미와 호기심이 유발된 거겠지. 그것도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물론 부모님이 시켰다면 조금 달라지는 거긴 하겠지만 누구든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의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이게 뭐람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다. 그러겠지. 예를 들면 TV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김연아가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뭐에 우연한 계기로 이게 꿈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같이 보고 있는 가족 중에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고등학생 아들을 째려볼 수도 있겠지. 왜? 야,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저랬는데 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아, 왜 비교당하지? 그러면서 주눅이 된다는 거지. 약간 부정적인 효과겠지.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정말 우연한 계기 아니면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꿈을 이룬 사람, 그것이 직업이 돼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가진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야. 오히려 지금 30대 아니면 40대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서 뭐 하는 거야?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은 예를 들면 뭐해? 밴드였어. 오케이? 가수가 되는 거지. 근데 집안에서 뭐해? 야, 그 얼굴로, 그 실력으로 무슨 가수냐?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뭐해? 취업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왜 사니? 그러면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가시?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그 다음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누가? 글쓴이의 경험이지.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약간의 경수필적인 요소라고. 이해가심? 그중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칼럼이니까 글이지. 그 글에다가 이 구호가라는 사람이 긴급활동 구호가라는 사람이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쓴 거야? 공부해라. 야 공부해라. 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얘들아 가슴 뛰는 일을 해봐. 라고 말했다는 거지.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청소년들은 당황한 거지. 왜? 맨날 집에 가도 공부해라. 학교 가도 공부해라. 학원 가도 공부해라. 이런 말만 듣는데 갑자기 이 구호가가 뭐 하는 거야? 야 가슴 뛰는 일을 해. 라고 하자 청소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당혹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말이 인상 깊었다는 거야. 뭐가 인상 깊었는지. 그 다음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누가? 청소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청소년들이. 바란다. 바라는 건 누가? 이 활동가가 청소년에게 바라는 거지. 무엇보다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청소년들이. 저 방향이 없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방향을 찾으려고 발걸음을 떼든가
전 되게 미약하지만 뭐해 요리가 되게 하고 싶은데 그 요리사로 뭐해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떼었든가. 이해가시? 아니면 뭔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라도 발걸음을 떼었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가? 사람이. 어쩌라고? 길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뭐가 있어야만?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만. 되게 중요하지 이거? 학교에서 이거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나? 이 부분? 시험 문제 1순위인데? 오케이. 나 같으면 이 부분 내. 뭘로 내? A파트로 묶고. 그리고 뭐해? 다음 중 묶여있는 A파트에 뭐? 전개 방식과 유사한 것은? 난 그렇게 내. 그래서 공부한 것도 일단 이 파트가 전개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전개 방식과 유사한 걸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이해가심? 자, 다시 갑니다. 자,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래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래.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뭐지?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서울이 뭐야? 서울부터 부산까지잖아. 서울이 뭐 하는데요, 그러면? 출발지겠지. 부산은 뭐야, 그러면? 목표겠지. 그치?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래. 뭘 얘기하는 걸까? 그 다음,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야, 방법? 첫 번째겠지. 또는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지. 제일 빠른 방법은 뭐야? 비행기나 고속철도지. 그 다음 질러 간다는 게 뭐야? 비행기처럼 직진으로 가는 거지, 그치? 가로질러 가는 거. 돌아가는 건 뭐야? 승용차지. 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신의주가 뭐지? 필기해주고 학교에서 진도 나갔는데 잘 모르잖아, 그치? 신의주는 뭐야? 지역 이름이야. 넓게 보면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은 북한 땅이지, 그치? 북한의 어디? 서북에 있는 거야. 서쪽이자 북쪽에 있는 지역이 신의주야. 오케이? 원래는 옛날에 의주였는데 신의주가 된 거야. 지금 단둥이라는 국가에서 뭐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철도가 오가는 곳, 거기가 신의주야. 그럼 생각해봐. 이 사람 출발지가 어디였어? 서울이잖아. 목적지가 어디야? 부산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남동 쪽으로 가야지. 그잖아. 근데 어디 쪽으로 간 거야? 서북 쪽으로 간 거지. 같은 방향이야? 정반대 방향이야? 정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배를 타고 삥 둘러서 뭐 하는 거야? 부산을 가도 되고, 질러 가듯이 비행기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 되고, 아니면 말한 것처럼 강원도로 가서 산을 넘었다가 동해바다 쪽을 거슬렀다가 다시 충청북도로 와서 전라도를 거쳐서 삥삥 돌아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가도 된다는 거지. 적어도 뭐는 아니니까. 반대 방향이 신의주는 아니니까. 이해가심? 도대체 이거 무슨 여행 떠나는 얘기야?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 다음 봐.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대전 어디 있어? 충남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어쨌든 길목에 있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물론 그게 빠른 길이든 느린 길이든 써 있어도 괜찮대. 목포라고. 목포는 어디야? 전라도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전 쪽을 가로질러서 부산 가는 게 빠를까? 전라도를 목표를 지나서 부산 가는 게 빠를까? 대전 쪽이겠지. 그럼 대전을 다른 말로 뭐 하겠어? 질러 가는 거겠지. 이해가심? 그럼 목포는 뭐겠어? 돌아가는 거겠지.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고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필기. 진정한 앞에 오르시고요.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에 다 비추시고 흥미와 호기심. 따라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괄호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진정한
삶을 이루고 진정한 삶을 이루고 지성을 갖게 하는 과정 지성을 갖게 하는 과정 그만 찍고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답을 했죠. 써놓으세요. 문답법을 통해 논지를 전개하는 설명 방식 문답법을 통해 논지를 전개하는 설명 방식 앞에 페이지에서는 인용이 있었지 그지? 예시도 되는 거고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기기도 한데 예를 들어 미치시고 예시의 전개 방식 이 작품에 써있는 전개 방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뭘 물어볼지 모른다고. 근데 아까 그 파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미국 앞에로 읽고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전문학자 하이디 해멀은 어린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참을미가 심했다고 한대.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가 별자리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참을미를 잊을 수 있었대.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래. 가로 닫고 써놓으세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겪은 우연한 경험을 예로 들어 자기 적성을 찾고 나름의 지성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함.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 계속해서 인용을 하거나 예를 듣거나 하는 것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듯 어릴 때 앞에 놓으시고요. 어릴 때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진정한 삶을 이루어낸 얘들이라 써놓으세요. 이루어낸 얘들입니다. 예시.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 미주시고요. 써놓으세요. 우연한 경험을 계기로 지성을 이루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 매진하는 것이 흔하지 않음을 드러냄.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찾았어요.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에게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미치고요. 뭐라고 써야 돼? 써놓으세요. 설예. 앞에 얘들 설예의 장점. 먼저 예시예. 설예의 장점이죠. 누가 벼르시고요.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의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 하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설예의 단점이라고 쓰시고요. 설예의 단점, 자신의 진로를 못 찾거나 진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얼마 전 앞에 그러시고요. 얼마 전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답니다. 깔아놓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는 수필의 특성. 컴마 찍고 이 중에서 바로 뭐요? 얘죠? 신변잡기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거잖아. 오케이? 신변잡기죠. 그중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미치세요.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본인의 적성을 찾으라는 뜻. 자, 라는 말에 미치세요. 당혹해할 청소년들에게 미치시고요. 자, 청소년들이 왜 당혹해?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써놓으세요.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제시받았기 때문에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자,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대요.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앞에 놓으시고요.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성공이나 완성보다는 시도와 도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마치 그 속담 뭐 있어? 너무 쉬운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는 시작이 반이다. 오케이? 뭐 쉬운 거니까 이거는. 완벽한 앞에 그러시고요. 완벽한 지도 밑줄으시고 있어야 길에다가 동그라미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래요. 서울에서 서울 밑줄으시고요. 부산까지 부산 밑줄으시고요. 가는 방법 밑줄으시고요. 수식까지래요. 비행기나 고속철도 밑줄이고요. 타고 갈 수도 있고 밑줄으세요. 국도로 가는 승용차 밑줄이시고요. 돌아가는 방법도 있답니다. 길러 가든 돌아가든 밑줄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 밑줄이시고요. 신의주에다 밑줄이시고요. 아니라 부산 밑줄으세요.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밑줄이시고요.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 밑줄이시고요. 써 있어도 괜찮고 목포 밑줄이시고요.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고 적어도 밑줄으세요.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밑줄이시고 가로 닫으세요. 다시요. 완벽한 지도에다 밑줄이시고요. 완벽한 지도가 바로 뭐요? 써놓으세요. 완벽한 삶의 계획이나 목표.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러고 2학년 때 저러고 3학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몇 등급 만 다음에 어느 대학에 가서 뭐해? 학점은 몇 점을 따고 그 몇 점을 딴 다음에 취업은 이렇게 하고 얘가 취업하고 난 다음에 뭐해? 몇 년 있다가 대리, 몇 년 있다가 과장 등등등 진급해야지. 그래서 돈은 얼마나 모으고 집은 여기 사야지 뭐 이런 것들. 그 계획을 다 짜놨는데 그게 완벽할 그대로 된다면야 뭐 좋긴 하겠지만 될 수가 없겠지. 그지? 그 다음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에다가 동그라미 쳤지. 길이 바로 뭐야? 인생. 삶의 여정.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완벽한 플랜이 꼭 필요하다? 아니다. 그지? 꼭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에다 미치시고 서울이 뭐야? 출발지. 부산.
목적지, 이거 비유한 거야. 오케이? 진짜 서울에서 부산 가겠다는 게 아니야. 자기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해외여행 유튜버? 그게 부산일 수도 있잖아. 꿈이니까. 자기 어떤 삶의 뭐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비유한 거야. 그 다음 가는 방법 미치고요. 그래서 가는 방법은 뭐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래. 비행기나 고속철도 미치고요. 써놓으세요. 삶의 방법 1. 편리함 하나 써놓으세요.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타고 갈 수도 있고 밑줄 국도로 가는 승용차 미치고요. 삶의 방법 2번째. 요거는 조금 느리겠죠, 그죠? 돌아가는 방법도 있대요.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 밑줄세요.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 미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생 목표. 꿈? 뭐 이런 거겠죠? 신의주에도 미치고요. 신의주 뭐야? 정반대 방향. 이 아니라 미치보세요.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미치고요. 뭐요? 확실한 목표가 존재하기만 해도 된다. 물론 그 목적지가 100% 안 보여도 돼. 1% 보여도 괜찮아. 이 얘기예요. 방금 본 이정표가 뭐야? 표지판이야. 가다 보면 뭐 경기도 아니면 뭐 서울 무슨 동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대전이라고 미치고세요. 대전 뭐요? 다른 말로 질러가는 상황입니다. 질러가는 상황. 써 있어도 괜찮고 목포 미치시고요. 돌아가는 상황.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고 적어도 이쪽으세요. 남행선상에 있으니까 뭐요? 삶의 방향은 옳게 정해서 삶의 방향은 옳게 정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니까 괄호 닫으시고요. 자, 가로치고 일단 먼저 쓰세요. 긴급 구호 활동가가 청소년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콤마 찍고 하나 더 쓰세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진로의 방향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 오케이? 콤마 찍고요. 자, 그거는 그런 얘기인 거고 중요한 건 바로 뭐야? 별표 치세요. 별표 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묶어있는 이 A파트라고 말하면 이 묶여있는 곳에 전개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개 방식. 아시겠죠? 이해가심? 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전개 방식은 바로 뭐야? 어떤 삶에 뭐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죠? 이 삶의 목표하고 이 목표를 향해 이루어가는 뭐가 있어? 삶의 여정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삶은 말한 것처럼 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신의 뭔가 진짜 직업일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시? 그런데 이 삶의 목표를 갖다가 부산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여정을 갖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대전으로 지나가든 그 다음에 목포로 지나가든 대전을 거쳐서 물론 서울이 출발지라면 서울에서 이곳을 거쳐서 뭐 하는 거야? 부산까지 가는 과정이죠. 이 부산이 진짜 부산이 아니라 삶의 목표의 종착지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봐. 삶의 목표나 여정에 대해서는 어때? 확 와닿아 안 와닿아?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약간 생소한 요소예요. 반면에 부산서부터 서울은 어때? 상당히 익숙하지. 이해가시?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거기다 써놔. 잘 모르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실을 그와 유사한, 잘 알려진 사실에 빗대어 추론하는 방식. 그걸 뭐라 그래? 유추라고 말합니다. 이 전개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 자, 봐봐. 똑같이 얘기해 볼게. 예를 들면, 자, 아직 몇 년 안 사셨으니까, 고1이니까, 그치? 기껏해야 17년이잖아. 물론 나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인생에 대해서 알아? 모르죠? 자, 인생이라는 것은 익숙해, 생소해? 생소하죠? 이걸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바로 등산에 빗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관악산 등산 안 해보셨겠지만, 관악산 올라갈 때 처음에 어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이게 바로 유딩. 자, 관악산 초입에 올라가자. 이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뭐 약간 계단도 나오고, 그지? 가파른 길은 아니더라도 약간 완곡한 길이더라도 힘들지. 초딩. 올라가다 보면 뭐해? 그만 가고 싶지.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얘가 지친다고. 그게 바로 인생의 과정이지. 그러다가 진짜 뭐해? 뭐 깔딱고개라고 해서 되게 힘든 고개가 있어. 그 고개 지나가면 뭐해? 중딩, 고딩이겠지. 정말로 지쳐서 주저앉고 싶겠지. 공부하기 싫고 힘들고. 이해가시? 하지만 꾹 참고 넘어가면 뭐해? 또 살짝 내려가는 길도 나오고 뭐해? 평평한 길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야? 또 어떤 삶의 목적을 작은 거나마 뭐해? 성취했다는 성취감도 있겠지. 이해가시? 이게 바로 뭐해? 인생이라는 걸 등산에 밑댄 거라고. 그러다가 온갖 고난을 겪고 정상에 올라서면 뭐해? 올라오길 잘했다. 이해가시요? 그러니까 인생도 뭐야? 살아보길 잘했다. 그러면 이제 인생 꼭대기 올랐으니까 뭐 해야 돼? 내려와야지. 내려와야 되니까 뭐야? 노년이겠지. 이렇게 잘 알려져, 잘 생소한 인생을 갖다가 잘 알려진 등산에 빗대는 거. 오케이? 또는 할머니가 컴퓨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봐. 할머니가 야 이거 컴퓨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자 뭐해?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할머니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생소하지. 하지만 할머니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할머니 요거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거 손가락 같은 거예요. 마우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를 갖다가 이거 사람의 눈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해? 키보드는 뭐 말이라든가 뭐해?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입력하는 거. 여기 있는 본체요. 본체는 이거 뇌하고 비슷해요. 계산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생소한 거지만 뭐 하겠어? 신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머리 같은 거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겠지. 이런 방식을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유추를 얘기한 거고, 오케이? 시험 문제에 나올 유추는 가장 좋은 게 바로 뭐예요? 연암 써놓으셔야 됩니다. 연암 박지원이 쓴 고전 수필이죠. 뭐요? 통곡할 만한 자리.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바탕 통곡할 만한 자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나온 것처럼 자, 이 연암박지원이요. 뭐해? 이 서울에서요. 여기가 신의주입니다. 여기가 신의주. 오케이? 신의주를 거쳐서 뭐 한다는 거야? 이 중국으로 사신을 갑니다. 사신을 갈 때 신의주에서 넘어가자 이쪽 이게 요동벌판이거든요. 이 요동벌판을 보자. 여기가 이게 연암박지원이야. 요동벌판을 보자 뭐라 그래? 야 이거 한바탕 울만한 곳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정진사가 물어봐요. 에? 근데 갑자기 요동벌판을 보고 왜 갑자기 울고 싶어 해요? 그러자 연암박지원이 뭐라 그래? 그건 갓난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해지는 거죠. 에? 무슨 갓난에게 왜 물어봐요? 생각해봐. 갓난에게는 뭐해? 엄마 뱃속이라는 공간.
뭐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겠지만 어쨌든 세상보단 좁잖아? 그 좁은 공간에 있다가 뭐 하는 거야? 이 넓은 세상에 태어나니까 뭐 하겠어? 기뻐, 슬퍼? 기쁘겠지. 왜? 팔다리 뻗을 수 있는 자유가 얻어졌잖아. 이해가 심? 조선은 뭐해? 우리나라는 한반도지, 그지?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땅이겠지만 이 중국 대륙에 비하면 작은 건 맞잖아. 그럼 요런 손바닥만한 반도에 있다가 뭐 한 거야? 드넓은 요동벌판에 나와보니 뭐 하다는 거야? 드넓은 대지가 보이자 뭔가 마음이 확 트이는 느낌을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뭐해? 이 지금 조선 땅에서 이 요동벌판을 볼 때 우는 거는 생소한 거지. 하지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태어나는 건 뭐 하는 거야? 좀 더 잘 알려지겠지. 이해가? 이때는 게 바로 유추라고. 그래서 그냥 유추의 전개 방식을 학교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이 통곡할 만한 자리를 구조를 뭐해? 보기 박스로 줘서 비교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선지 1, 2, 3, 4, 5번에 낼 수도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